알겠습니다. 탄탄한 의학적 틀을 바탕으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마치 자연스럽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느낌으로 스크립트 전체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원본의 의미와 메시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청자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확장하고 다듬었습니다. 1500단어 이상의 분량으로 유창하고 인간적인 어조로 전달하는 한국어 번역 스크립트입니다. 비디오 시작. 진료실처럼 딱딱한 공간이 아닌 편안하고 조명이 밝은 방에 호스트가 앉아 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친구에게 말하듯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잠시만 솔직해져 볼까요? 혹시 매일 아침을 이미 지친 상태로 시작하고 계시진 않나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그냥 꽉 막혀있는 기분으로요. 뱃속에 그 끔찍하고 무겁고 더부룩한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또 바라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쁠지도 모르죠. 고통과 함께 안간힘을 써야 하고 결국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완전히 지친 기분으로 화장실을 나오게 되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도 열심히 마시고 케일 스무디도 만들어 먹고 비싼 돈 들여 유산균도 챙겨 먹고 있죠. 이건 건강한 거니까, 이건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되뇌면서 채소와 샐러드를 잔뜩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변비에 대해 사실이라고 알고 있던 바로 그 정보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으며 했던 바로 그 행동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장을 더 단단히 막히게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수백만 명의 성인들이 만성변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을 살펴보면 그 수치는 3명 중 1명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70% 이상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기껏해야 효과가 없거나 최악의 경우엔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호스트 이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압니다. 잠깐만요. 뇌의사요? 신경과 의사가 왜 제 장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건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여기 가장 중요한 답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은 제2의 뇌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냥 그럴싸하게 꾸며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장관에는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촘촘히 깔려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척수 전체에 있는 신경세포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장신경계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매 순간 여러분의 진짜 뇌와 소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별표, 장뇌축, 거트브레인 엑시스,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은 여러분이 먹는 것을 감지하고 근육 수축을 조절하며 혈류를 관리하고 심지어 여러분의 스트레스까지 고스란히 느낍니다. 이 복잡하고 정교한 소통 시스템이 무너지면 스트레스 때문이든 잘못된 음식 때문이든 혹은 신체적 변화 때문이든 여러분의 장 운동성, 즉 장을 움직이게 하는 그 리듬이 그냥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바꾼 그날의 경고. 제 의사 경력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한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힘든 날 중 하나였죠. 75세의 한 여성분, 우리는 그분을 박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극심한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고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죠. 저희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애쓰는 동안 할머니의 따님은 울면서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변비로 고생하고 계셨고 가족들은 어떻게든 할머니를 돕고 싶은 마음에
엄격한 건강 식단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중에서 유명한 식이섬유 보충제를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고 변비에 좋다는 고구마와 양배추를 매일같이 드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노력은 할머니를 돕기는커녕 끔찍한 악몽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장이 완전히 막혀버린 전체 장퇴색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이 상태를 별표 분변 매복, 피켈 인펙션,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그냥 변이 꽉 찬 정도가 아닙니다. 장 속에서 돌처럼 굳어버린 변 덩어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만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결국 응급 내시경 시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따님은 제게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그냥 할머니가 건강해지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인터넷에서 다들 그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냥 채소를 먹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답이 아니구나. 우리는 지금 단순히 의학적인 질병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천만한 잘못된 정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요.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는 잘못된 조언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5단계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실제로 말해주는 것이며 제가 지난 10년간 임상 현장에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입니다. 첫째, 우리는 가장 큰 오해부터 깨부술 겁니다. 왜 채소와 건강하다는 식이섬유가 오히려 여러분의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둘째, 여러분이 자신의 변비 유형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여러분의 유형에 맞지 않는 해결책은 맞지 않는 열쇠로 자물쇠를 억지로 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물을 들이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비밀의 별표 장윤활제 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집에서 바로 시도해 볼 수 있고 빠르면 30분 안에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의외의 음식들과 여러분의 장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생활습관 개선법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추측이 아닌 임상적으로 검증되고 제가 직접 효과를 본 정보만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은 없습니다. 이제 바로잡아 봅시다. 변비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위험한가?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필요가 있겠죠. 의학적으로 말하는 변비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정상이 되기 위해 매일같이 화장실에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상의 기준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변비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단순히 배변 횟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별표 증상들의 집합, 컨스텔레이션 오브 심프텀즈, 별표이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난 몇 달간 다음 증상 중 2가지 이상을 경험했다면 변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에 배변 횟수가 3회 미만일 때, 과도하게 힘을 줘야 할 때, 마치 벽을 미는 듯한 느낌, 변이 딱딱하고 덩어리져 있을 때 저희가 사용하는 브리스톨 변 형태 척도의 1단계, 2단계에 해당합니다. 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고 끔찍하게 찝찝한 잔변감이 남아있을 때, 배변을 돕기 위해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자세를 바꿔야만 할 때, 그저 시도하기 위해 10분 이상 변기에 앉아 있을 때, 만약 이 목록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셨으면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각한 건강의 위협입니다. 여러분의 약 1.5m, 5피트, 길이의 대장을 아주 지능적인 배관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시스템의 임무는 남은 수분과 영양분을 마지막으로 흡수하고 폐기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이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그 안에 머물게 되면 두 가지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 대장은 자신의 임무인 수분 흡수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은 점점 더 딱딱해지고 더 건조해지고 배출하기는 몇 배나 더 어려워집니다. 이는 더 심한 힘주기로 이어지고 결국 치질이나 고통스러운 치열을 유발하죠. 둘, 그 폐기물은 말 그대로 폐기물입니다. 독소와 신진대사 부산물로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이것이 장에 머무르면 그 독소들이 다시 혈류로 재흡수될 수 있습니다.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이 왜 두통, 피부 트러블, 머리가 멍한 브레인 포그,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는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몸이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안에서부터 독소에 중독되고 있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변비는 치질 및 치열의 위험을 40%나 높이며 심지어 개시염 같은 더 심각한 장 문제로 이어질 위험도 현저히 높입니다. 개시염은 장내의 압력으로 인해 장벽에 작은 주머니, 개실가 생기고 그곳에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 살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시작은 우리 모두가 속아왔던 가장 큰 거짓말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식이섬유의 거짓말, 왜 채소가 적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채소를 더 먹어라라는 조언이 최악의 조언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압니다.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모든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은 평생 식이섬유가 변비의 해결책이라고 들어오셨죠. 하지만 그건 위험할 정도로 단순화된 별표 절반의 진실 별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듣지 못한 나머지 절반은 이것입니다. 식이섬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 둘은 완전히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1. 수용성 식이섬유, 쌀여벨 파이버 귀리, 사과, 블루베리, 소량의 차전자피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식이섬유는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매끈하고 미끄러운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은 정말 훌륭합니다. 소화를 천천히 시키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며 변을 부드럽고 통과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 녀석은 여러분의 친구입니다. 2. 불용성 식이섬유, 인쌀엽의 파이버 샐러리 줄기, 케일 줄기, 질긴 채소 껍질, 통곡물의 겉껍질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거친 것, 러피지이죠. 이 녀석의 임무는 변의 부피를 늘려서 마치 수세미나 빗자루처럼 여러분의 장을 쓸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완벽하게 건강하고 강하고 연동 운동이 활발한 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빗자루 효과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 특히 나이가 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장의 연동 운동이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 장 근육은 지쳐 있죠. 이제 상상해 보세요. 아주 길고 아주 지쳐 있고 아주 건조한 파이프에 이 거대하고 건조하고 부피만 큰 수세미 덩어리를 억지로 밀어 넣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막힙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혀 있는 곳에 막힐 재료를 더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박 할머니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할머니가 드셨던 고구마와 양배추요? 그건 불용성 식이섬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이 거칠고 질긴 음식물은 장 속에 머무르며 발효됩니다. 여러분의 장내 미생물들이 이 거친 섬유질을 먹고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의 부산물로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꽉 막혔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배가 부풉니다. 돌처럼 딱딱한 변 덩어리와 거대한 가스 풍선이 둘 다 여러분의 장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경련과 극심한 불쾌감을 유발하죠. 혹시 익숙한 느낌 아닌가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거대한 샐러드 한 그릇을 먹고 바로 다음날 끔찍한 변비와 복부 팽만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갈 한 줌으로 막힌 파이프를 쓸어내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형을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변비 유형 알기, 경련성, 스트레스, vs 이완성, 무기력.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변비를 가졌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유형의 치료법이 다른 유형의 변비는 최악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 1, 경련성 변비, 스페스틱 컨스터페이션 혹은 과민성, 스트레스성 변비. 이 유형은 제가 주로 젊은 분들에게서 많이 보는 유형으로 앞서 말씀드린 별표, 장래축, 별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장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장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활발합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있죠. 불규칙하고 비협조적인 방식으로 장을 꽉 쥐어짭니다. 마치 긴장한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마구잡이로 밟아대서 생긴 교통체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죠. 전형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복통이나 경련을 느낍니다. 변이 나온다 해도 마치 토끼똥처럼 작고 딱딱한 덩어리들입니다. 브리스톨 변 척도 1단계. 이상하게도 이런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주된 유발 요인입니다. 직장에서 힘든 한 주를 보내면 화장실에서도 힘든 한 주를 보내게 되죠. 이런 분들에게 거친 불용성 식이섬유를 한 무더기 쏟아붓는 것은 말 그대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이미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장을 더욱 자극해서 고통을 무한대로 증폭시킬 겁니다. 유형 2, 이완성 변비, 머타닉 컨스터페이션 혹은 서행성, 무기력성 변비. 이 유형은 우리가 주로 노년층에서 혹은 특정 약물을 복용한 후에 또는 가고 싶다는 신호를 평생 무시한 결과로 더 흔하게 보는 유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대장의 근육과 신경이 무기력, 머타닉, 해진, 즉 긴장과 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약해진 거죠. 장이 게으른 상태입니다. 가라는 신경 신호가 약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증상은 아주 다릅니다. 가고 싶다는 신호 자체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아무 느낌이 없죠. 3일, 4일, 5일이 지나고 나서야 한동안 화장실을 못 갔네라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가게 되더라도 변은 대체로 아주 크고 아주 굵고 아주 딱딱합니다. 쥐어짜는 듯한 경련은 덜하지만 그 대신 무겁고 꽉 차고 터질 듯한 더부룩함을 훨씬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분명 약간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조한 불용성 식이섬유를 마구 쏟아붓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지치고 약한 사람에게 무거운 피아노를 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유형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죠. 진정한 해결책, 물이 아닌 윤활.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핵심이며 제 환자분들 대부분의 삶을 바꾼 게임 체인저입니다. 바로 별표, 윤활, 루브리케이션, 별표입니다. 잠시 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은 물을 더 마셔라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수분 섭취는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변비에 걸렸을 때 그냥 물만 들이켠다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신 물의 대부분은 딱딱한 변이 막혀있는 대장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여러분의 소장에서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물을 1리터 마셔도 그 물은 그냥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정작 문제가 되는 곳에는 닿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대장 내벽은 건조합니다. 변은 말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그냥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별표, 기름, 별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별표, 건강한 지방, 별표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오메가-3와 오메가-9 지방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지방들은 두 가지 마법 같은 일을 합니다. 1. 내부적으로 이 지방들은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자극받고 예민해진 장 내벽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외부적으로 이 지방들은 물리적인 윤활 작용을 합니다. 마치 무쇠펜을 시즈닝하는 것과 같죠. 장 내벽에 달라붙지 않고 미끄러운 표면을 만들어 변이 어떠한 마찰도 없이 부드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희 첫 번째 추천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고품질이 냉합착 오일 한 스푼을 드시는 겁니다. 제가 최고로 치는 선택지는 아마씨유, 플렉스시드 오일 또는 들기름, 퍼릴러 오일. 이건 오메가-3가 정말 놀랍도록 풍부하죠. 입니다. 고품질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냉압착, 콜드프레스트, 이 핵심입니다. 열은 이 섬세한 지방들을 파괴하니까요. 환상적인 통째로 먹는 옵션도 있습니다. 바로 별표, 호두, 별표입니다. 호두는 그야말로 장 윤활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건강한 지방과 오메가-3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자연이 준 근육 이완제입니다. 경련성 장을 진정시키고 이완성 장은 부드럽게 깨우는 데 도움을 주죠. 하루에 한 줌 정도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이것을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리죠. 이 지방이 아침 공복 상태에 여러분 몸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의 쓸개, 담낭에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별표, 담즙, 바일을 분비하라. 별표, 고요. 담즙은 단순히 지방을 소화시키는 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가진 가장 강력한 천연, 화제, 렉서티브이자 연동 운동 촉진제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몸에 내장된 자연의 FLUSH, 물내림, 버튼입니다. 위장에서부터 시작해 장 전체를 따라 이동하는 수축의 파도를 일으키죠. 그러니 오일 한 스푼으로 여러분은 방금 장 전체 트랙에 기름칠을 하고 동시에 시작 버튼을 누른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게임 체인저입니다. 30분 지켜 처방 앤드 더 나은 수분 섭취법. 자, 네 번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당장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제 도구 상자에서 두 가지 응급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옵션 1. 버터 커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며 두 가지 강력한 자극제를 결합한 것입니다. 1. 카페인. 커피 속의 카페인은 자극제입니다. 말 그대로 대장 근육에게 일어나. 수축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해줍니다. 2. 지방. 여기에 무염, 고품질 버터 혹은 MCT 오일을 5에서 10g, 약 한두 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이것을 잘 섞어서 공복에 마십니다. 카페인이 가자 라고 외치고 지방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강력한 담즙 분비를 촉발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조합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화장실 신호로 이어지는 강력한 원투 펀치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경고, 이건 모두를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담석과 같은 쓸개, 담낭, 문제, 고지혈증 또는 간이나 췌장에 문제가 있다면 절대 이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방 섭취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간단한 오일 요법을 고수하세요. 옵션 2. 따뜻한 소금물. 이것은 훨씬 더 안전하고 더 부드러우며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첫째, 찬물은 안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얼음물을 들이켜시는데 이건 여러분의 몸에 충격을 줍니다. 장이 경직되고 수축하게 만들죠. 경련성 장을 가진 분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건 따뜻한 물입니다. 약 40디그리 셀시어스, 100디그리 파레나이트,
정도 마시기 편한 따뜻한 차를 생각하세요. 따뜻함은 진정시키는 초대장입니다. 근육을 이완시키죠. 자, 이제 이 따뜻한 물 500ml, 16온스에 고품질이 바다소금이나 핑크솔트를 딱 반 티스푼, 약 3g만 섞으세요. 여기에 숨겨진 생리학은 이렇습니다. 이 따뜻하고 약간 짠 물은 삼투압 작용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염분은 장이 물을 흡수하는 대신 장 안으로 물을 부드럽게 끌어들입니다. 장 속에서부터 변을 제수화시키고 부드럽게 만드는 온화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드세요. 그리고 이쯤에서 제가 강력한 경고를 하나 더 드려야겠습니다. 제발 차전자피, 실리엄 허쓱, 나 메타무시 같은 가루 식이섬유 보충제는 정말 조심해서 드세요. 이것이 바로 박할머니를 응급실로 보내게 한 주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완성이 약하고 건조한 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루를 한 스쿱 크게 떠먹는다면 그건 마치 마른 파이프에 시멘트 반죽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루는 부풀어 오르면서 주변의 모든 수분을 빨아들이고 두껍고 무겁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 진흙 덩어리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폐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옵션은 따뜻한 국물 요리입니다. 닭고기 육수나 전통적인 미역국 같은 국물은 환상적입니다. 수분, 전해질, 염분, 그리고 부드러운 수용성 식이섬유를 한 번에 제공합니다. 미역의 그 끈적끈적하고 미끈미끈한 질감, 그게 바로 완벽한 천연 윤활제입니다. 수분 공급과 윤활이 하나로 합쳐진 셈이죠. 생활습관 앤드 마지막 경고, 멈춰야 할 것, 시작해야 할 것.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문제를 단 하나의 알약이나 오일 한 스푼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이 스스로 치유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몇 가지는 멈추고 몇 가지는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탄닌, TANNINS, 섭취를 중단하세요. 탄닌은 수렴성 화합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조직을 오므라들게 하고 조이고 건조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진한 홍차를 마시거나 덜 익은 감을 먹었을 때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떫은 느낌, 기억나시죠? 그게 여러분의 장 내벽에서도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장을 조이고 건조하게 만들죠. 가장 큰 주범은 홍차, 떫은 감, 그리고 도토리묵 같은 음식들입니다. 변비가 있다면 이것부터 끊으세요. 하얀 풀, WHITGLUE를 멈추세요. 정제 탄수화물, 흰빵, 흰쌀밥, 파스타, 흰 밀가루 과자. 이 음식들은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여러분의 장을 통과하며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끈적끈적한 풀에 불과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장은 근육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루 종일 앉아만 있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체 왜 장이 스스로 움직이길 기대하시나요?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걸으세요. 30분간 활기차게 걷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중 하나입니다. 걷는 동안의 물리적인 흔들림, 그 리듬감, 팔을 흔드는 동작. 이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 여러분의 장을 마사지하고 가라는 신호인 위대장 반사, 게스트로칼릭 리플렉스를 자극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하세요. 이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말씀드린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을 미워하면서 건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싸움 도죽 상태, 교감신경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휴식소화 상태, 부교감신경계가 되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 둘은 정반대니까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의 몸은 말 그대로 장으로 가는 혈액을 차단하고 대신 근육으로 보냅니다. 호랑이로부터 도망칠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건 소화를 시키거나 변을 볼 좋은 타이밍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평온한 상태를 찾아야 합니다. 명상을 하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조용히. 산책을 하세요. 이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문자 그대로의 신경계 생리학입니다. 여러분의 장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려면 휴식 소화 시스템을 반드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습관을 고치기 시작하세요. 2가지만 빠르게 말씀드리죠. 1. 아침에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지만 20분씩 앉아서 안간힘을 쓰지 마세요. 5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그냥 일어나세요.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나중에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힘을 주는 것은 치질만 만들 뿐이고 여러분의 몸이 화장실 스트레스라고 연관 짓게 만들 뿐입니다. 2. 발 받침대를 사용하세요. 스쿼트, 파티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건 간단한 해부학입니다. 우리가 90도 각도의 변기에 앉으면 우리 대장을 꼬이게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일종의 자연적인 안전장치죠. 하지만 우리가 발 받침대가 흉내내는 웅크리는 자세를 취하면 그 꼬임이 풀립니다. 길이 직선으로 펴지죠. 훨씬 더 쉬워집니다. 마무리, 여러분이 나아갈 길. 호스트가 따뜻하고 격려하는 눈빛으로 다시 한번 카메라에 다가섭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이건 단순히 편안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전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자책을 멈추고 자갈 같은 불용성 식이섬유를 무작정 쏟아붓는 것을 멈추세요. 그게 적일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유형을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경련성이고 스트레스 받는 타입인가요? 아니면 이완성이고 무기력한 타입인가요? 3. 윤활하세요. 하루를 고품질이 아마시유나 들기름 1스푼으로 시작하세요.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4. 따뜻한 물로 수분을 공급하고 버터, 커피나 소금물 같은 도구는 필요할 때만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5.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세요. 걷고, 숨 쉬고, 탄닌을 끊고, 발 받침대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장 건강이 바로 여러분의 면역 체계이고 여러분의 영양 흡수율이며 여러분의 정신 건강입니다. 그 작은 변화들, 그 오일 1스푼, 그 30분의 산책, 그것이 진짜 지속적인 건강을 만듭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친절해지세요. 몸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건 내 얘기다라고 느끼셨다면 부디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그리고 말없이 고통받고 있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질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의학적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은 교육적인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의사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변비가 갑자기 새롭게 생겼다면, 만약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혹은 만약 변에서 피가 보이거나 극심한 통증을 경험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거나 밤의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깬다면 반드시 즉시 의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재발효. 이런 것들은 더 심각한 질병의 적신호, 레드 플래그일 수 있으며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 나머지, 이 만성적인 싸움에 지친 우리에게는 여전히 엄청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